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차기 대선 경쟁 레이스 여론조사 결과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한 장군과 관료와의 싸움의 윤곽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과연 향후 대선 후보는 누구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구도가 될 것인가? 장군 대 장군. 그렇죠. 장군과 장군의 싸움. 아니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이낙연 대표 전 총리, 그러니까 지금 대표 하면 장군과 관료의 싸움이 될 것인가? 그렇죠. 또는 뭐 윤석열 대 이낙연, 아니면 윤석열 대 정세균, 뭐 이런 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게 거죠. 이제 어떤 구도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지켜봅시다. 그러면서 이 황상민 TV에서는 매주 이 중계 방송을 하겠다. 이 대선 이 주자들의 경쟁, 또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과천 경마장 같은 데 가면 말 경기 달려가는 거, 그거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막권을 사가지고 그렇죠. 1번 말 2번 말 뭐 이러면서 백두산 5번 막 이런 거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 배팅 해가지고 하는 그 다이나믹한 경험을 이 황심소에서 대선 주자들의 경쟁 속에서 보여주겠다 하는 그 방송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연 보내준 분들 레이스라고 이렇게 적시해 주셨습니다. 그랬군요.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박사님이 지난 방송에서 윤석열이 사퇴하자마자 지지도 1위 윤석열 총장이 진짜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할 수 있나요?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1위로 일학을 했습니다. 1위가 됐으면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김종인 씨가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김종인 씨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야권한테 기회가 왔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죠. 본인이 사퇴하라고 사실은 얘기를 그 조언을 해줬는데 그 말을 들어서 그랬다? 아니죠. 그럼 어떤 겁니까? 김종인 씨는 항상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게 적절할까? 본인이 딱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막연히 뭐 언젠가 40대 경제 전문가가 떨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 지금 야당의 뭐 대표 자리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종인 씨. 그렇죠. 야당 대표입니다. 근데 야당을 대표해가지고 지금 1년밖에 안 남은 이 대선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본인은 눈에 차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본인 눈에 차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야당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여론조사에서 1위가 되거나 2위가 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렇죠. 기대하죠. 그런데 비록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맞서면서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그 사람이 나 검찰총장 못 해먹겠다 딱 하고, 그럴 때 뭐라고 못 해먹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개판이다. 이게 지금 나라냐? 이건 나라 꼴도 아니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정의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그럼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이 위협을 받고 있다든지 무너졌다 이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뭐예요? 공산 독재 국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요. 그럼 본인은 공산 독재 국가의 검찰총장으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간다고 그걸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자기는 할 그게 없다. 그러면 검찰 쿠데타라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썰어버려야지. 본인이 검찰총장을 사직을 하면 그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치로 나서서 이거를 뺏어오겠다 이런 건가요? 그럼 그렇지. 뭐 다른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씨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야당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네. 근데 아무리 야당에 인물이 없다기로서니 여당에 이 검찰총장을 하는 인간을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면 이게 야당인지 여당의 스파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놀랍게도 여론조사에서 1위가 되는 순간이 벌어졌을 때 이 뭔 말이에요? 하늘에 금하는 별을 땄다 또는 별이 됐다 이런 상황의 본인이 얼마나 돌아버리고 싶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한 대 띵 맞으면 별이 앞에서 있는데 별을 탁 잡으면 별을 잡는 순간, 별의 순간 이렇게 이제 진짜 별의 별 순간 다 있구나. 그렇죠. 별의 별짓을 다 하는구나. 별의 별놈이 다 나온다. 이런 말로 진짜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거를 1위 윤석열 총장이 진짜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지금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요. 지난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는 변방장수 이미지, 이낙연 대표, 정청리는 행정관료 이미지라고 하셨는데 분명 이 두 장수들의 싸움이 된 것 맞죠? 이재명 지사는 변방 장수인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무슨 장수예요? 검찰 장수라고 해야 되는가? 아유 참. 사법? 본인이 여유력이 참 확실히 떨어지네. 본인은 중반이나 영어는 조금 쓰는데 그 수준이 영어도 잘 못해요. 네. 그렇죠. 네. 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이 검찰총장을 뭐라고 그래요? 검찰총장을 뭐라고 그러냐고요? 네,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진짜 영어 못하네. 이제 아셨어요? 네. 어쨌든 간에 변방 장수는 서울 바깥에서 중앙정치 멀어진. 그렇죠. 중앙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이 힘 좀 쓰는 인간을 우리가 보통 변방 장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검찰총장은 어디에서 근무해요? 서초동에서 근무하죠. 서초동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서울중앙. 그렇죠. 중앙. 아, 그러니까 중앙 장수가 되는 거죠. 장수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방 장수와 중앙 장수와의 싸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두 분이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거의 비슷한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라면 박사님이 예언하신 장수와 장수의 싸움 맞죠? 아무래도 장수와 관료의 싸움으로 이 대선 구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장수와 장수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보통 그런 경우는 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를 두고 앞에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혼란에 있을 때 외국에서 쳐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중앙의 왕이 비실비실할 때 그럴 때 막 장수들이 일어나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본인 역시 역사에 대해서 참 개념이 없네. 그러니까요. 장수가 지금 싸워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혹시 사례 우리 역사에서 언제 일어난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 정권을 잡은 거는 변방 장수가 중앙 장수하고 싸워가지고 이 정권을 잡은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중앙 장수가 누군지 알아요? 모릅니다. 역시 그 중앙 장수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는 최영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고려 말기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그때 국민들은 이성계를 존경했을까요? 이 최영 장군을 존경했을까요? 최영 장군을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영 장군을 존경하니까 그런데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말은 뭔 뜻이에요? 힘이 센 놈이 결국 이긴다? 진짜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 존경하는 최영 장군을 죽이고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어떤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 현대사를 이야기하면 이 김재규를 이 잡아들여가지고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다. 그렇죠.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상상이 돼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들이 김재규를 존경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장군들끼리 구도로 싸울 보면은 때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이었으니까 중앙 장수죠. 장수죠. 전두환은 그냥 그 일개 사령이었으니까. 보안사령부. 그러면 또 중앙장수죠. 중앙장수와 중앙장수 장군들의 싸움에서 네. 이해도가 없습니다. 진짜 이해도가 전혀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질문에 그냥 단표를 하면 장수와 관료의 싸움으로 이 대선 구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데에서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군과 장군이 싸울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 장군은 무엇을 대변해서 싸우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무엇을 대변해서 싸우냐. 그랬을 때 이성계가 최영 장군을 축출하고 네. 죽이고 본인이 정권을 잡는 그 사건은 왜 일어났어요? 본인이 역사를 모르겠네. 설명할 수밖에. 네. 그 당시에 최영 장군이 요동포를 점령을 하겠다. 네. 그때는 이제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원나라가 쫓겨가고 명나라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영이 이 원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요동 땅을 수복하자. 원래 그게 고구려 땅인데 이 지금 고려로 쪼그라들면서 우리가 그 땅을 내줬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 아직 명의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거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 변방장수 이성계 너 빨리 대군 이끌고 출정해. 10만 대군 이끌고 갔죠. 그런데 이성계 입장에선 뭔 소리야. 우리가 이 땅을 점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앙에 이 정치가 개판인데 이걸 내가 요동동에 가가지고 이 썩어 빠진 이 왕과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싸우니 이 대군을 돌려가지고 그냥 서울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놈들 먼저 싹쓸이를 해가지고 내가 이 정권을 접수하겠어 라는 상황이 벌어진 게 위하도 해군이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만일 지금 중앙장수인 윤석열 씨가 네.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윤석열 씨는 김종인 씨가 대표로 있는 국민의 힘으로 나오든지 네. 아니면 따로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국민의 힘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제1야당 제1야당 딱 있고 선거운동 해줄 수 있는 데를 가야지.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네. 국민의 힘으로 가면 아무리 본인이 이 문재인 정권하고 척을 져서 한다 하더라도 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 그리고 그 당을 버리고 이 가는 순간 본인은 어리도 없고 인간 말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럼 제3의 정당을 창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3의 정당을 창당하면 좋은데 창당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세력도 없는데 이 상황에 빠지는 놀라운 중앙장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영 장군이 아무리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더라도 아니 지금 이성계가 대군을 다시 몰고 서울로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개성이죠. 그러면 어떡하니 얘들아? 이러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 이게 이제 지금 중앙장수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의 상황인데 그러면 이재명이 변방장수로서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10만 대군을 자기가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냥 후보만 이제 당내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10만 대군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근데
10만 대군을 가지려면 요동정불과 같은 뭔가 국가적 미션이 지금 주어져야 되는 거죠. 주어져야 되는 이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 일주일 내에 그런 미션이 뭐로 가지고 표현될 것인가, 그리고 이 대선 후보의 레이스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다음 주까지 기대하시면서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